있었어요? 네, 아유, 아, 덕분에 네. 다 있었어요.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네. 수영이는 어디 있나요? 아, 정보 살리기요? 네. 계세요. 헛다리 가는 정보 살리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8년 전에 봄날 낭난 18세 무당전으로 나왔던 애기보살 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수영씨? 그동안 더 열심히 실령님을 위한 기자로서 잘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알아드리기 위해서 더 다사다난하니 바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촬영했던 데는 어디였죠, 장소가? 그때 촬영했을 때는 경기도 광주 목현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장안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찾아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그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가 높다면서요? 네,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약간 컴치다 보니까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 단골 손님께서 갑자기 유튜브에 나오신 분이 보살님 아니시냐 하시길래 유튜브에 내가 왜 나오냐, 유튜브가 뭐냐 해서 찾아 들어가 봤더니 그 봄날에 찍었던 영상이 지금 나와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들 보시는 거래요, 그 조회수가.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동안 이제 목현동에 있었을 때가 몇 살 네. 때였죠? 그때가 18살이요. 자, 근데 혹시나 막 방송에 나가고 뭐 이렇게 네. 달라진 점이나 그때 뭐 특별한 일 같은 거 있었어요? 방송 나가고 아무래도 또 많은 손님분들이 더 찾아주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하고자 좀 더 여러 가지를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제가 신점이 이제 주 전공이잖아요. 지금도 전공이고 제일 잘 보는 게 신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막 철학이나 역학 같은 것도 궁금해 하셔서 그런 것도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입학을 해서 공부를 졸업했습니다. 큰 일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 제가 제 꿈이 인간문화재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세남굿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의 망자님들까지도 제가 그 원혼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더 배우는 공부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전수사 자격증을 땄는데 따서 이제 그 서류가 나오거든요. 그 서류를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신령님께서 전환 신당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하셔서 올려놓고 이제 자식기도를 하고 잤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오신 손님께서 세남꽃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세남꽃은 규격만으로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세남이라는 건 얼쳐서 한다 해서 하루 만에 하는 게 얼세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천금 만금이 든다 해서 천금 세남 만금 대도령이라고 하는 게 천금 세남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괴 세남이라고 해서 스님들을 부르고 양괴 쌍괴 말 그대로 괴부를 양쪽에다 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굿이 쌍괴 세남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한 2천 막 4, 5천 1억까지도 가는 게 이 굿인데, 그때 당시에 천금세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비용이? 그때 노크베트 처음으로 세남꽃을 했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실히 저희 신령님은 한 만큼 주시고 할 줄 아는 만큼 열어주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이수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굿은 이렇게 쉽게 못하죠? 그 정도의 굿은 말이 있어요. 이게 서울 세남꽃에 말이 있는데요. 이 굿은 돈이 있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흔히 알려져 있는 굿도 아니었고요. 정말 옛날엔 양반들 계층에서만 이루어졌던 굿으로 한양에서만 사대문 안에서 이루어졌던 굿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양반계치들이 하는 굿이었고 그만큼 규모가 크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서 평민들이 못했던 굿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굿이 무슨 굿인지 어떤 굿이 있는지를 잘 모르셔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세난굿을 띄워봤다라는 무당분들이 몇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굿을 띄웠을 때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때끔 안 띄워봤다. 근데 네가 한 거다. 대단하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건 없어요. 신령님께서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연이 있어서 이어졌겠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굿을 하고 나서 네. 뭐가 좀 좋아졌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때 굿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직굿입니다. 그래서 진호기굿이 원래 서울 세남굿인데요. 하직만 인사를 드리면서 하는 진호기굿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신령님을 모신 분들은 신령님을 모실 때 신내림굿이라는 굿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당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적에 그 전에 신령님들은 하직 인사를 드리는 굿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라 혹은 인사를 드리는 마지막 굿이 하직 인사 드리는 하직굿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갓집 분께서는 아버님께서 이제 불공을 들이시는 법당이 있으셨고 근데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직 맞이를 하여금 조상님들 다시 퇴송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다시 퇴송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진호기꽃으로 이어져서 이제 아버님의 혼령을 왕생근락을 빌어드리는 그런 굿으로 진행됐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법당을 치우려는 뭐 스님도 계셨고 무당도 있었다. 근데 다들 하고 돌아가셨대요. 네, 치우려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들을 할 때 뭐 난 책임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때 당시에 할머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기보살님은 믿을 수가 있겠다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때 진행을 하였던 거였고 저 또한도 하직이라는 거는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법당을 건든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잘하면 정말 살을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가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두드러 보는 것도 사실이었고 어떻게 해드려야 그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떨 수 있고 가정이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걸 최대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 덕인지 다행히도 하고 난 뒤로 그 집안에 우환도 없으셨고요. 또 진행했던 저도 아직 잘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고 등남도 하시고 네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요? 네 원래 그 따님분께서 임신이 좀 했을 때 안 좋은 분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삼신아이 받는 곳이 있거든요. 해서 받아들였는데 예, 등남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순산하셔서 아기가 네, 잘 크고 있는 걸로. 큰일 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됐는데 너무 방송국 같았어. 아니요. 어머니께서 너무 방송국 같아서 이거 한번 보라고. 이런 얘기 이런 거 이거 하라고. 어떻게 살으냐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 아무래도 네. 제가 올해 해녀 운세를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이야기만 하면 뭐 하나 좀 얘기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에 자금이나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일부러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왕에 해드리려면 좀 특별하고 재밌고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기도 해서요. 근데 솔직히 신점으로는 제가 이때끔 봐왔지만 똑같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띠라도 성격도 다르죠. 팔자도 다르죠. 운세도 다르죠. 실령님이 말씀해 주신 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12신살로 해가지고 해년에 들어오는 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법한지 혹은 뭘 조금 조심하면 좋고 어떤 걸 좀 더 캐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알기 쉽게 자세하게 천천히 쉽게 해주세요. 네. 알 수 있어. 나이스. NG가 없으니까 우리는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분류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띠가 12띠잖아요.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러면 이게 3, 4, 12로 세 띠씩 네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띠는 삼합이라고도 하고요. 이 삼합이라는 띠끼리는 같이 삼재도 들어오고요. 보통 이렇게 좋을 때도 좀 같이 좋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띠씩 나누어졌을 때 이 띠들이 올해는 무슨 살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팀입니다. 뱀띠, 닭띠, 소띠.